근데 이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네. 옛날에 보면 차두리 선수 아세요? 네. 혹시 경기 혹시 아, 그럼요. 네. 체격이 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질량과 충격량 그 공식에 의해서 질량이 크면 질량이 작은 쪽이 아무래도 부딪혔을 때 더 튕겨 나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오늘 이거 역대 월드컵 네. 어깨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모하메드 살라라고 최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깨 탈구로 부상이 됐다고 하는데 어깨 탈구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가요? 어깨 탈구는 대부분의 이제 90% 이상이 전방 탈구가 생기는데 특정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만세하는 자세를 하죠. 팔을 외전하고 외전하는 자세에서 팔이 어떻게든 외력을 당하면 앞쪽으로 탈구가 되기가 쉬운 자세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자세나 이제 경황 중에 어깨에 힘을 받으면서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90% 이상이 전방 탈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처럼 이렇게 근육량이 좋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함에도 어깨 부상을 이제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어깨 관절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는 에메드son. 에메르son. 이름이 이분은 좀 특이하게 훈련 중에 골키퍼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했다가 어깨가 탈구가 됐대요. 네. 골키퍼는 어떻게 하면 탈구가 된 건가요? 골키퍼도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이빙 캐치를 할 때 옆으로 날아와서 이제 땅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착지가 안 됐을 때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착지법을 훈련하고 착지 방법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팔을 꿈쩍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드물지만은 이제 애과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이제 어깨 위쪽이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서 봤을 때도 어깨 위쪽이 움푹 들어가고 아래쪽은 또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변형들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이언 톱슨이라는 선수가 탈구가 된 적이 있는데 선수들은 이제 워낙에 운동을 하니까 자주 탈구가 될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반인들이 왜 자주 탈구가 되는 걸까요? 습관적으로. 물론 이제 20, 30대에 이제 활발하고 이제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똑같이 운동선수처럼 이제 몸싸움을 하거나 격렬한 스포츠 중에 다치면서 탈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이제 40, 50대 장년층으로 가면 꼭 이제 스포츠를 안 하더라도 주로 넘어지거나 낙상하면서 혹은 이제 교통사고나 같이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탈구되거나 또 그러면서 골절이 동반되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거나 이런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축구하다가 네. 어깨가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이제 어깨가 탈구된 게 의심이 됐을 때 이제 함부로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골절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인조차도 누가 이게 탈구가 의심됐다고 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넣어서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정 골절이 있다가 맞추려고 힘을 줬는데 완전 골절로 생길 수가 있고 골절이 있는데 맞추려고 이제 조작을 하면 부러져 있는 뼈 단면이 이제 날카로운데 그것들이 이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리면서 더 심각한 손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탈구 과정에서 끼거나 그런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마취나 진통제를 투여를 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이제 추가적인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잡고 두둑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는 작은 힘에 빠졌다 하면 골절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 번 빠졌다 그러면 느낌이 아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골절이 확실하게 배제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맞춰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탈구된 사람들이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네. 말을 자주 듣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카르트 병변은 우리 어깨 관절 구조가 어깨뼈에 이제 팔뼈가 이제 매달려 있는 구조인데 이 팔뼈를 싸고 있는 관절 와순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들이 더 이제 덮어주면서 안정성을 더 유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탈구되면서 접시 테두리가 깨지는 거죠. 그 병변은 이제 그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찢어진 병변이 생기면 다시 맞추더라도 찢어져 있던 부분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재발해서 탈구가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병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라는 탈구된 직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월드컵에 출전해서 경기를 뛰었대요. 네. 복귀가 빠르게 가능한 건가요?
탈구된 후에도 방카르트 병변이 없거나 이런 구조적인 병변이 없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즉각적으로 한다면은 복귀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살라 같은 경우에는 부상 당시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깨 관절이 탈구됐다기보다는 해골 쪽에 견봉과 쇄골 관절에 인대 염좌 정도였다 이렇게 발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염좌 정도였기 때문에 복귀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깨가 탈구가 됐는데 한 달 만에 축구 같은 격렬한 스포츠로 다시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안 다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됐다기보다는 염좌로 인한 그런 손상은 있지만 못 뛸 정도는 아니다 해서 좀 회복이 덜 됐더라도 중요한 경기니까 뛰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에메르손 이분은 월드컵 경기 전체를 다 못 나갔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회복이 길어졌던 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있었거나 그 구조적인 손상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불안정성이 잘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수술하면 보통 그런 경쟁적인 스포츠 복귀까지 6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재활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 복귀하기가 어렵겠죠. 안정적인 복귀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한 재활과 치료 후에 그런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로 복귀는 보통 6개월을 보는데요. 기간보다는 기능적으로 또 얼마나 회복이 됐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근력을 평가했을 때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90% 이상 근력이 나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깨 불안정성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특화 동작을 했을 때 그런 통증이나 불안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복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구하면서 어깨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을 잘 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네,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어깨의 이제 안정성을 잡아주는 회전근개 근육은 우리가 운동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드컵 선수들 중에 어깨 탈구로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축구에서는 어깨 부상이 흔하진 않네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하체 쪽. 그렇죠. 예, 발목이나 무릎. 허벅지 그렇죠. 뭐 이런 데, 예. 뭐 이런 데 많이 있고 가장 흔한 게 어깨 탈구다 보니까 탈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